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주주인 두산 중공업 주식을 또 산다. 당연히 이해 충돌이죠. 6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6천만 원. 돈도 많습니다. 죽은 지시 없이 했겠나? 그렇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김용의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얼마나 사실 이뻐 보이겠습니까? 일을 시켜도 척척하고 더더군다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뒤를 밟히지 않을 정도의 금융 세탁을 했다라는 게 제 표현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 정진상이라는 자가 일찍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더라. 네,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금융 부티크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는데요. 아무튼 네, 금융 쪽에 돈 관리 이런 것들은 아주 말끔하게 했기 때문에 벌써 22여 년 동안 그렇게 이재명 같은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구속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게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다 퍼즐은 맞춰질 것이다. 네, 불법작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오늘은 사탕 한 개도 바르는 일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얘기를 했죠. 죽은 지시 없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지시 없이 죽음이 아니고 보스죠, 보스. 보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이재명의 지시 없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쓸 것이다라고 믿는 분은 글쎄요, 별로 없을 것이죠. 네. 그 기사에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 기사에 이재명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는 사진이 있던데 그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사, 분신이 죽은 지시 없게 했겠나라고 하는 그 기사를 띄우면은 여기에 기사에 사진이 없습니까? 사진이 그럼 여기를 한번 여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사진이 딱 보여진데 이재명의 혼자 이렇게 제일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 조금 일찍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에서 당대표니까 제일 앞줄에 서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대개 당대표가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무슨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원내대표 정책위장 사람들이 옆에 쪼르르 앉기 마련인데 글쎄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재명이 핸드폰을 이렇게 멋쩍게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사진이 이렇게 우연찮게 사진기자가 찍은 그런 화면이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다. 앞으로 저렇게 이재명주의에 저렇게 선명하게 지금 잘 보이네요. 저렇게 저 뒤에는 이제 당직자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이 앉아 있고요. 의원총회니까 의원들은 저 옆에 앉아 있는 건데 아무튼 일찍 와서 그랬는지 아무도 이재명 곁에 없더라라는 게 현재 그리고 또 근간 민주당의 미래를 보는 그 사진이 아닌가라는 상황이 지켜봅니다. 이 한 장을 보고 저는 한참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칼로 흥한 사람이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재명의 표현. 이 검찰이 지금 나한테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은 칼로 망할 것이다. 글쎄요.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출범 초기부터 아주 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상황이죠. 이번에 국감 때도 아주 아주 어설픈 공격을 위한 야당의 공세에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부패는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든지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참 우리의 가슴 복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요,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전후를 해서 두산 중공업에 주식을 또 투자를 했다. 지금 방산주
예, 대선 끝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전재수라든가 많은 사람 조응천이라든가 야 정말 아주 정말 멘탈 갑이다. 어떻게 이 지지자들은 지금 시금 전폐할 정도로 저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대선이 떨어진 본인이 방산주를 저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야 정말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본 건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3,000주를 매입을 했는데요. 예, 두산중공업이 바로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그런데 두산건설이 왜 여기에 튀어나오냐? 성남FC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남FC에 두산건설이 몇십억, 50여억을 돈을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병원 부지 땅을 어떻게 됐나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용도 변경.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위에 지금 두산이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즉 50억의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용지 변경이란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대략적으로 2,800억 거의 한 3,000억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0억 투자해서 결국은 3,000억 원 수익을 냈다는 게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기업이야 돈 되는 데는 다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 여기도 나옵니다만 두산건설이 42억 원, 예, 42억 플러스 알파로 돼 있는데 그 알파는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정자동에 있는 예, 여기 분당입니다. 분당 정자동에는 부지 용도 변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고 약 한 2,800억에 3,000억 어마어마한 그런 이 잠재 수익이 거둔 상황에서 이재명은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 주식을 삽니다. 그것도 3,000주나 매입을 합니다. 네. 예, 이 정도 되면은 뭐 모랄 해저드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 야,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두산이 이제 큰 돈을 벌 것이고 또 기존의 성남FC에는 이미 42억이 돈이 온 거고 자 그러면은 두산건설이 이 정도 돈을 벌으면은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인 두산건설은 아마 이 상장 그 회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을 산 것이죠. 두산중공업이 최대 주주니까 바로 이 건설이 원래 병원 용지로 돼 있는데 병원 용지 부지에서 일반 상업 용지로 해서 저렇게 아주 그럴듯한 건물이 올라간 건데 두산중공업 주식을 사면은 돈 좀 먹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돈 좀 벌겠네. 그래서 3,000주를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비단 뭐 이 3,000주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예, 이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주고 예, 그 최대 그 주주인 두산중공업 주식을 또 산다. 당연히 이해 충돌이죠. 6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6천만 원. 돈도 많습니다. 방산주도 뭐 2억 얼마 투자를 했다고요. 3,000주를 사서 총 5,000주로 뭐 유상증자를 한 건가요? 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인허가권자, 예, 성남시장 또 이재명이 되는 것이죠. 관련주를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상적인 투자 행위였다. 내가 내 돈 주고 투자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네. 이 뭐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한 것이죠. 네. 두산건설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했다. 예, 그 시점이 두산건설 부지용도 변경을 해준 전후좌우다. 예,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의 파렴치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건 고매한 얘기고요. 야, 이건 분명히 주식 오르겠다. 야, 그래서 좀 사라. 글쎄요, 저 정도 되면은 저는 뭐 저게, 그 이재명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산과 이재명은 경제 공동체가 확실합니다. 두산을
어떻게 하면 뒷돈 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로우 하느님이 글쎄요, 점점 지금 우리 하느님의 말씀, 헬로우님이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주식까지 아주 제때에 쫙 사고 하는 것이니까요. 용도 변경하고 주식 투자라 그러면 참 돈이 그렇게 좋냐, 우리 이유경님. 네. 단 한 푼도라고 해야죠. 일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받은 걸 인정하는 말이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군요. 일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받은 걸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 도희님. 네. 그렇군요. 영원한 현역 일꾼 김문수 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우리 켄 버크님은 김문수 위원장, 요새 김문수 위원장 아주 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아주 뭡니까 확실한 그 주관. 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신영복 선생을 한국에서 제일 위대한 사상가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전히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바꿀 한동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문수 위원장이 아무튼 그런 이 철학과 지조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켄 버크님이 김문수 위원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과욕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네요. 미세스코님, 예, 들어오셨네요. 예, 예슬림님도 들어오셨네요. 정치인은 아까도 들어오셨죠. 이슬림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투자도 하지 말아야죠. 원희룡 장관 보세요. 눈앞에 집값 뛰어올라도 청렴 같은 굳은 위로 싹 팔고 지역구로 가시잖아요. 예, 저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예, 원희룡 장관 그 지역구였던 양천 목동이죠. 목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제주도 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양천 목동이면 분명히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면 가격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걸 팔고 제주도 내려갔다. 이제 그 얘기죠. 네, 예슬님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까? 8억에서 26억 되는 목동 아파트 원희룡 부부 알면서 팔았다. 예, 8억에서 26억 3배가 넘게 뛰었군요. 정말 참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참 글쎄요, 저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든든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죽은 짓이 없이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앞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거 관련된 팩트, 이런 건 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유는, 예,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을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걸 항상 저는 제시를 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라든가 관련 자료, 관련 기사를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입열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 제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삼각편대 이미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아마 서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게임 이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욱 측에서 돈 준 내용을 스스로 검찰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남욱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것이죠. 남욱 변호사. 그런데 저렇게 유동규한테 돈을 준 게 언제 어디서 줬다라는 것을 다 메모를 했답니다. 돈 준 내역, 리스트 이런 것을 스스로 다 검찰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게 게임 이론입니다. 저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이고야 어차피 다 밝혀질 거 내가 리스트 공개를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남욱 측근 돈 전달책이 아까 아마 이 부하 직원일 텐데요. 검찰에 밝혔다. 서울 모처에 8억 관련 메모를 그대로 보관했는데 그 메모장을 검찰에 스스로 넘겼다. 유동규 등의 진실과 내용이 일치하다. 그러니까 저것은 검찰청에서 이거는 팩트구나. 요걸 갖고 이제 공소장을 치겠죠. 예. 대선 경선 시기 외에도 정치자금 의혹이 여러 번 드러났다. 김영희 성남시의원 할 때 그때도 또 대장동 일당이 돈을 제공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영희 먼저 요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왜? 대장동 일당 이런 사람들은 먼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다오. 너희들 돈 많이 벌었잖아 라고 하니까 그게 고마워서가 아니고 또 해코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냈겠죠. 네, 이렇게 죽은의 짓이나 이 암묵적인 동의 없이 일이 진행될 리가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야당 내에서
상당한 지금 이 풍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당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 이재명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우리 당 다 깨진다라고 야당 일각에서는 목소리가 높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은 분당 위험까지 있을 상황이다. 이재명을 지키다가 민주당은 정말 박살 망한 정당이 된다라고 하는 대여 투쟁을 높이면서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최대의 의기다. 당이 깨지겠다.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이 70년, 80년 민주당 역사가 이렇게 위태로워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 작은 글씨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규탄문을 당연히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을 했겠죠. 윤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검찰이 방종을 하고 있다. 자유를 넘어서 방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총장 사퇴 온종일 격앙하고 있다. 저거야 당연한 얘기고요. 서론 같은 이른바 비명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쪽에서는 이럴까봐 내가 출마를 막았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까봐 당신 서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핵심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반대편에 서 있던 주군을 갖고 있는 장수였죠. 이렇게 내가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이재명도 만나서 제발 당대표만은 출마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위험해진다. 대신 출마를 안 하면은 검찰이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이렇게 막겠다. 그런데 당신이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리스크가 고스란히 민주당 리스크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자. 당대표만은 출마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은 당이 알아서 이렇게 디펜스를 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데 설득이 결국은 안 됐다는 얘기죠. 씨도 안 먹혔다. 아예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른이 그때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럴까봐 이재명 당대표 출마를 내가 막았던데 결국은 이렇게 현실화가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서론에 또 이 개딸들 이른바 친 이재명을 이재명 사수대죠. 사수대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론은 검찰의 주구다. 그리고 세작이다. 여러분 세작이란 말 아시죠? 스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파이, 간첩.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 서론이 얘기를 하자 검찰의 주구다. 저 서론 저 세작이다. 그리고 제일 심한 말은 당신 더 이상 당신 지역구에서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부천 어디입니다. 부천, 경기도 부천.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너 나올 생 말아라. 절대 너 나오면 이제 떨어뜨릴 운동을 하겠다라고 당신 지역구에서 볼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온통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같은 당내에서 저 정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도 이 대선 떨어지고 많은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정말 식사도 하기 싫을 널브러져 있는데 정작 본인은 주식 투자를 해 이거는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론과 같이 저렇게 집단 린치, 온라인 린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스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얘기 좋아하는 국민의힘에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개딸들이라든가, 이 전위대들이 앞서서 나가면 점점 민주당은 고립된 겁니다. 우리가 갈라파고스라고 그러죠. 아주 고립된 섬. 아무도 찾지 않고 점점 고립이 심화가 되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수록 민주당과 개딸들은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 네. 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딱 한마디 덧붙였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 얘기를 하니까 김도읍 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던지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던데, 죄를 지으면은 죄를 의당 이 재판을 받고 다 수사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죄를 짓지 말던지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제 귀를 때렸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에 걸쳐서 이재명과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구속영장 청구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봤는데, 지금은 뭐 온통 나라가 이 국민들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길게 설명을 이슈 1과 이슈 2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가 빵 터졌네요. 도인님도 그걸 보셨군요. 죄를 짓지 말던지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김도우 위원장 말씀이 속이 시원했어요. 너구리님. 그렇죠. 사이다 발언입니다. 죄를 짓지 말던지요. 도인님, 너구리님, 예슬님, 네, 하늘이셔님, 네. 예, 세 번째 이슈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그냥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평. 검찰이 뽑아든 칼, 결국은 칼이 쪽집게로 이재명을 집었다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검찰이 뽑아든 칼이 있는데 그게 쪽집게가 됐다. 칼이 쪽집게가 되고 쪽집게의 그 대상은 밝을 명자의 이재명이다. 라고 지금, 네, 저 얘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김용 구속 또 정진상의 추가 조사는 결국은 저렇게 이재명을 겨냥한 거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만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깜빵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유동규 석방. 깜빵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김현우. 예, 제가 이것도 좀 전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 분명히 어둠의, 예, 저는 네 사람의 이재명 관련해서 저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분이 우연의 일치다. 뭐 저 중에 한두 분은 그야말로 본인이 정말 아주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 그건 가능성 문제니까요. 그런데 네 사람이나 됐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저 중에 한두 분은 어둠의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스스로 마지막에 목숨을 끊은 거는 본인의 선택이라 손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몰고 가면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노리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번째 만평도, 예, 유동규는 차라리 감방이 더 안전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일간의 한간의 우려 섞인 얘기가 그대로 투영이 된 그런 만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